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해외 한국어 방송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현지 교육이 지난 19일과 20일 오클랜드 빅토리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세아니아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해외 한국어 방송사 임직원들이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에 빠르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김선영 과장, KBS의 임수민 아나운서, EBS 교육방송의 오정호 PD가 직접 나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 진행, 그리고 아나운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호주에서 참여한 방송인들도 이번 교육 내용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동포방송사로는 뉴질랜드의 월드TV, CBS, KMB, HTV, KNTV 오세아니아, 호주에서는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드니를 비롯해 교사, 학생 등 모두 30명이 참여했습니다. 방영권 제작 지원 사업은 국내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서 무료로 1년간 제공을 해드립니다. MBC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EBS, KBS, SBS, CJ 헬로비전 이런 여러 방송사의 JTBC까지 여러 방송사의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요. 1년 동안 뉴질랜드 방송사뿐만이 아닌 미국 방송사 여러 방송사들이 무료로 1년간 저작권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방송이라는 것이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메시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발음도 중요한 거고 소리도 중요한 거고 표현도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거죠. 목적은 이겁니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기획안이란 거를 써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거를 남에게 보여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은 남에게 설득할 때 미팅을 잡고 한번 만나달라고 하고 하지만 결국 이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기획안 하나 주세요. 미리 보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획안에서 모든 게 판가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냉장고에 있는 모든 걸 꺼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한 것처럼 모든 인포메이션이 아주 클리어하게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 기획에서 완성까지라든가 또 이렇게 한국어도 또 이렇게 길게 장음이라든가 모음 발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항상 말하고 살았었는데 또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정호 PD님하고 또 이렇게 또 아나운서님이 오셔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보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만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프로그램을 교민 모두가 다 참석을 해서 한꺼번에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시드니도 조만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방송이나 이런데 좀 관심이 많은데 발음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와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저런 전문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무심히 넘어갔던 한국어에 대한 그런 인식을 조금은 달리해서 제2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차세대의 아이들이죠. 차세대의 아이들이 조금 더 언어를 바르게 쓸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오늘 가졌습니다. 오늘 교육은 무척 유익하고 그 다음에 저희 모두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관련 경제 컨설턴트 회사의 게레스 티어나는
이민자를 줄이자는 정책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어나는 지난 1년간 7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부족한 기술직 일자리를 채워주었다고 말하고, 만약 이러한 외국 인력이 들어오지 않거나 해외로 나갔던 뉴질랜드인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특히 건설업계나 관광업계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이민 입국자들 중에는 뉴질랜드의 경제 성장과 함께 해외로 나갔던 뉴질랜드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외로 떠나는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민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주택 분야와 인프라 분야의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만약 이들 이민자들이 없다면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이율도 올라갈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연간 2만 5천 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뉴질랜드의 경제는 어렵지 않게 돌아갈 수 있으나, 이민자를 줄이는 정책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코트 심슨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 비닐 봉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자는 의견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 그리고 더니든 시장은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의 시장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을 물리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필고프 시장은 일회용 비닐봉지에 약간의 세금을 물리면 사용자들의 행동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중앙정부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지역의회에 이러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웰링턴의 저스틴 레스터 시장은 영국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에 5펜스의 세금을 물리고 나서 매립용 쓰레기의 양이 86%나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15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닐봉지는 사용 후 평균 12분 만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슨 환경부 차관은 지금이 비닐봉지 세금에 대한 논의를 할 때라고 말하고, 강력한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실천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야당인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 지도자는 만약 올해 총선에서 승리하면 당장 노인연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당은 차기 총선에서 정권을 잡으면 연간 5억 달러를 노인연금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리틀 지도자는 이렇게 되면 현재 국민당의 노인연금보다 2배 정도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는 2021년에는 노인 1인당 연간 6,500달러를 더 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앤드류 리틀 지도자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당이 약속한 노인연금 나이 67세를 65세로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지난 총선 때와는 정반대의 공약으로,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당이 노인연금 연령을 65세로, 노동당은 67세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매매 서버인 트레이드미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취업 시장은 강한 성별 편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기별 취업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4월부터 7월 현재까지 구직자 7만 2천 명 중 일정 분야에는 성별 치중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IT 분야와 엔지니어링 분야 응시자 중에는 80% 정도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취업을 희망한 사람 중 엔지니어링, IT, 도로작업 분야에는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육, 사무직, 행정직 응모자 중에는 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라이스처치의 보건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980년대 초에 플레이센터나 유치원에 다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간 수만 달러를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프로젝트로 실시된 이 연구에서 35년 전 유아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 학업 성적도 더 좋고 수입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265명 가운데 95%가 유아교육을 받았는데 85%는 1년 이상, 33%는 2년 또는 그 이상 유아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2, 3년간 유아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30살이 되면 평균 연봉 5만 200달러를 받고 있고 유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연봉 4만 3천 달러, 1년 이하의 유아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연평균 4만 5천 400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부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해외 이주를 꿈꾸고 있는데 제일 인기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호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